카메라 딱 켜졌는데 안 나와. 그때 이 패닉. 네. 많은 스태프들한테 민폐가 되는 거. 시간이 나 때문에 끌리는 것 그러니까. 같고 이런 무서움이 이제 엄습을 했죠. 그러면서 그 현장을 딱 겪고 이렇게는 가면 안 되겠다. 그걸 또 어떻게 버텼고 또 연기상까지 네. 받았는지 좀 핵심 노하우를 네. 전달해주면. 연기 자체로 먹고 살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파악해라라고. 장편 영화로 원래 네. 주인공으로 이렇게 데뷔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뭐 눈물 연기, 뭐 트라우마가 있다고 네. 하는데 본인 스토리를 네. 조금 한번 이야기해줘서 어떤 성장 과정을 좀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를 이제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지가 맞아서 독립 장편 주조연급의 캐스팅이 됐고 연기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제대로 못 배웠어요. 조력자를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 전에. 네. 그럼 얼마 정도 공부를 하고 장편 영화 주조연이 된 거죠? 이걸 공부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대학로로 먼저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연극부터 해야 된다. 이 썰이 되게 많은데 아니 왜 원래 뭐 요새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15년 전에 연기할 때는 네. 야 아무튼 너 연기 공부 제대로 하려면 그 극단 들어가 뭐 맞아요. 연극해 그런 케이스인가? 그쵸. 그때 저는 이제 무지한 상태였고 어쨌든 이쪽에 그냥 발 하나 걸친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무조건 대학로로 가라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고 연극 쪽으로 갔죠. 대학로 쪽으로 갔는데 극단을 바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극단 감독이 운영하는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발성 연습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1년? 1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1년 정도 어떤 연극센터에서 뭐 발성, 그다음에 뭐 네. 딕션 공부 그렇죠. 이런 거 하다가 장편 영화에 네. 주조연이 되는데 그게 이미지 캐스팅으로? 거의 이미지였죠. 네. 그때 당시에 뭐 실력이 있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아 떨어져서 출연을 하게 됐고 기분이 좋았겠네요. 그래도 그때는. 당시엔 좋았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네네. 네. 근데 아니었죠. 기회라면 기회인데 너무 빨리 나가지 않았나 싶고.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장편 영화 주연이 됐어. 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보면 그러면 계속 현장 공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연기 공부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현장이 제일 공부가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장편 영화 주조연을 하고 바로 연기 공부를 선택하셨잖아요. 의사결정을. 네. 그 계기가 난 궁금해가지고. 아무래도 주조연이다 보니까 신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미지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는 보통 눈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씬이 있었어요. 막 힘들다고 우는 씬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런 것들 연기해내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평소에 저 자체가 힘들어도 울지 마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참아온 인생이 좀 커서 그러니까 그 연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카메라 딱 켜졌는데 안 나와. 그때 이 패닉. 네. 많은 스태프들한테 민폐가 되는 거. 시간이 나 때문에 끌리는 것 그러니까. 같고 이런 무서움이 이제 엄습을 했죠. 그러면서 그 현장을 딱 겪고 이렇게는 가면 안 되겠다. 단순히 활동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역할을 해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접고 다시 처음부터 연기를 배우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그 연기자의 핵심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바리스타의 핵심 업무도 있고 연기자의 핵심 업무는 당연히 연기력인데 우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장에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좋은 경험이긴 했던 게 그거 없이 나갔다면 제가 되게 조급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게 많은 배우들 중에 놓치고 있는 게 그냥 아예 무지한 친구들은 맞네 연기자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뭐 연기학원 알아보거나 아니면 연영과 가야겠다라고 어떤 이 사고로 도달을 하는데 조금 뭐 드라마 단역을 몇 번 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연기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장 의존형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배우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조연까지 했는데 장편 영화에서 연기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연기라는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좀 삶의 동반자 역할이었어요. 성장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막 쟁취해서 활동을 몇 개 해야지 이런 쟁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내가 연기를 통해서 나도 돌아보고 나도 감정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런 것도 느끼고 또 대표님도 그렇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전 연기를 그냥 계속 놓지 않고 하고 싶다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저는 좋은 의견인데 어쨌든 이걸 보는 타깃이 배우 지망생분들이고 대부분 2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버틴 원동력과 어떤 반성적 사고가 그
어쨌든 그러면 이게 계속 나 연기 공부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연기자의 핵심 업무인 연기력을 디벨롭을 한다는 좋은데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버텼고 또 연기상까지 받았는지 좀 핵심 노하우를 전달해주면 우리 채널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생계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지금 배우는 아니지만 연기 자체로 먹고 살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신호를 잘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시그널? 네, 시그널을 잘 파악해야 된다. 좀 어렵다. 조금만 쉽게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독립 장편 주연을 또 한 번 했었고 그때쯤에 이제 제가 나온 학원에 대표님들께서 불러주셨어요. 러브콜을 보내주셨는데 영은이 아까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때 코칭을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시켜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다 보면 나를 왜 불렀지? 심지어 돈까지 준대요. 그럼 이건 뭔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고 또 배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역을 제가 출연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돈을 많이 주고라도 저를 쓰고자 한 캐릭터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아니 한번 좀 무페이로 한번 출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대체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나만이 돈을 주고 나한테 쓰는 그 배역들 신호들을 잘 파악하면 내가 진짜 남들 눈에도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분야를 좁혀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상까지 받고 처음에는 어쨌든 장편 영화 주연으로 운 좋게 데뷔를 해서 어떤 좀 트라우마를 겪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음에 자립에 대한 연기 공부 노하우는 나올 거지만 어찌됐든 연기로 지금 먹고 사는 그 노하우가 나를 어찌됐든 배우는 선택받는 직업이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었을 때 책임감을 지고 원래 할당량보다 좀 더 레버리지해서 조금 선택한 사람들한테 더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사람들이 나의 가치와 매력을 알아줬기 때문에 나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날 왜 뽑았을까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장점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 결국엔 그게 내 브랜드가 된다. 그러면 조금 이거 행동 양식으로는 어쨌든 배우는 선택을 받으니까 내가 캐스팅이든 아니면 연기 관련된 업무로 제안을 받았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그건 그건 당연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네, 거기서 돌아봐야 돼요. 나를 왜 뽑았지? 이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네네. 그리고 디벨롭을 하면 어느 순간 나의 브랜드가 된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좀만 더 좀 노하우를 줘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왜 뽑았지? 정도는 사고할 것 같은데 사고하다가 그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걸 좀 양식으로 행동 양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배우로 예시를 들지 않아도 돼요. 당연하죠. 저는 감정 눈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거기에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연구를 막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있었고 그거를 배우들에게 제공을 했더니 배우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개인 레슨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더 많은 가치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팠어요. 그걸 파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평생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제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 양식으로는 어쨌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쭉 들러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받은 만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받은 만큼 일하거든요. 받은 만큼 분들이. 일하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300을 받아. 딱 월급 받는 만큼만 한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은데 그냥 받은 만큼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용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고 그거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뿜어냈을 때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나의 가치들이. 근데 내가 받은 만큼만 딱 할 거야 하면서 재고하면 분명히 더 좋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대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연장선상으로 일단 이게 배우 채널이니까 연기 정보 채널이니까 오디션도 어찌됐든 선택을 받는 거고 어쨌든 그건 받은 만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건데 어찌됐든 그 브랜딩하는 지금 노하우가 좀 되게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디션 할 때 자기만의 어떤 브랜딩을 성화연이란 어떤 배우의 브랜딩에 가장 피력할 수 있는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오디션장에서 저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부리부리하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진난만함도 담아보고 그리고
또 맹랑함? 그런 캐릭터를 좀 많이 밀었어요. 당돌한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들을 제 경력에 비해서 감독님들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를 돈 주고 쓰는 거가 뭔지 계속 공통점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걸 타겟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1회가 이제 우리 성하연 배우님의 어떤 B&A 과거부터 지금의 성장담을 저도 들었고 네네. 이제 아마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들었을 때 이거 하나는 정말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쭉 이제 과거부터 이제 연기상을 받고 또 지금 어떤 성하연 배우의 어떤 브랜딩한 노하우까지 전달을 잘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 한 10분 정도를 보고 나서 이거 하나 정도는 사고해보면 좋겠다, 얻어갔으면 좋겠다가 뭐가 있을까요? 선택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돈 주고 쓰고 자꾸 불러주는 그 신호를 잘 파악하고 돌아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쌓였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그게 내 브랜드가 된다.